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입니다. 6개 규제 완화인데요. 주거정비지수 폐지한 게 이게 가장 큰 규제 완화책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거정비지수 제도라는 게 2015년도에 박원순 시장 때 생긴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도하고 그 주민 동의율 이런 부분들을 100점 중에 한 70점 정도를 기록을 해야지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재밌었던 게 공공기획 정비 사업이라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공공에서 일정하게 기획을 하고 민간 부분으로 넘긴다라는 이런 점들은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기존에 있었던 사업 초기 단계에 있었던 주민 동의율이 10%라는 그 장벽이 굉장히 낮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10%에서 30% 정도로 높였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를 줄이는 그 과정들이 조금 간소화되고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에서 30%로 높아졌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긴 한데, 10에서 3분의 1을 동의하는 그 기간하고 또 30%에서 3분의 2 동의하는, 대신 이 기간이 좀 짧아졌기 때문에 사업이 속도를 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마련됐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 관련돼서 정비 사업이 해제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재추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력들을 넣을 수 있는 힘을 좀 실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울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비쳤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표현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토부가 1시간 뒤에 또 4차 선도 지역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두 가지 발표를 너무 대립하게 보는 것보다는 앞에서는 서울시가 그 1시간 뒤에 국토부에서도 공급에 대한 신호를 확실하게 줬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규제 완화라는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공공을 주도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여러 방식들에 대해서 고심했던 조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발표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계산기를 넣었는데 계산기를 다시 꺼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해도 이런 것들이 생기려고 하면은 그 시간들이 발생을 했고 조금 더 셈수가 복잡해지지 않았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본다라면 그 조합 측에서도 공공이냐 민간이냐 아니면 공공기획이냐 다양한 메뉴판이 생겼기 때문에 선택지가 좀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장이 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공급 신호도 내놓고는 있지만, 이런 공급 신호가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도 일정하게 있을 거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보다는 기반 시설이 좀 열악하거나 주거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재개발 시장을 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주택 공급량의 순증 부분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들이 물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정비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재개발 시장을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치적인 생각도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기존에 서울시를 운영을 하면서 비판을 했던 거는 강남구청장 같다라는 약간 비판도 좀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서울시 전체를 어루만지고 또 서울시 전체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열악도라든지 또 주택 가격 상승 또 우려가 있는 것들을 나름의 그 순서를 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주택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환경을 봐야 되는데요. 3,200조가 넘는 굉장히 많은 그 투자에 대한 그 통화량도 늘어났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뭐 주택 공급이 일어나면은 단순하게 주택 공급도 있겠지만 다양한 개발 환경들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질이 개선이 되는데 해당 지역만 주거 질이 개선이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 인근 지역에도 일정한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그 특정 지역만 뭐 투기 억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혀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집값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소하는 거는 어려울 것으로는 판단이 돼요. 그런 그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럼 사업을 안 해야 되겠냐? 그럼 기다리고 있는 청약 대기 수요라든지 실수요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주거난도 해소를 하려고 한다라면은 지금은 부작용이 발생하겠지만 그 부작용보다도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좀 더 많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그 시장으로 가야 되겠죠. 뉴타운이 참 복잡할 것 같아요. 특히나 해제됐던 곳을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기존에는 해제된 곳들은 공공 주도의 사업 방식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 사업이 훨씬 더 높은 그 수익을 가져온다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공공에서 주도를 하면은 사업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는데도 이런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셈법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이해관계는 더욱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지만 생각보다 속도는 나오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 앞에 내용에서도 실현된다라면은 굉장히 많은 공급량이 나올 거로는 보여지거든요. 그 해제되는 지역들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공급, 또 3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그런 물량들, 또 지금까지 46개 후보지에서 나오는 전체 물량 보니까 22만 8,400가구 정도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합니다. 실현 가능하냐? 지역적인 갈등이라든지 해당 지역의 이기심들 뭐 이런 것들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발표한 장기 전세에 대해서도 약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면서 단순히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이런 임대 사업도 장기 사업들, 임대 사업자들 제도가 거의 폐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임대도 같이 병행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단순히 임대가 없이 주택 공급만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라면은 집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사업이 원활하게 순항을 한다라고 해도 분양가가 낮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하게 투기 억제도 하고 이런 공급 방안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